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박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부산 금요경마 방송 마감 10분 전 UCC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특별 문자 성적 공개해드립니다. 지난주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이 완승이었습니다. 확연하게 2연승을 만들어냈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자, 저희 방송 진행하면서 우리 또 민태민 의원이 살짝 발음을 좀 씹었던 그 마추픽추가 꼬리말로 들어와주면서 쌍승식 58배를 첫 경주부터 아주 시원하게 적중을 하고 출발을 했고요. 4번을 거쳐서 전송해드렸던 문자 4번 모두 다 100% 적중으로 끝이 났습니다. 특히 제주 불패는 뭐 금요경마 불패도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제주 불패는 또 지난주 금요일날 항구라 역할을 톡톡 해냈고 꼬마대장과 다도해를 엮어서 쌍승식 70배까지 적중을 드렸습니다. 금요경마도 아주 신나는 그런 하루가 됐었어요. 3명의 전문위원들이 모두 개인적인 예상도 잘 됐지만 4경주부터 출발해서 7경주 밀카스톰의 대대장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제 두 마리 모두 후착을 해서 맞추지 못했는데 양쪽 위원들은 아주 시원하게 적중이 됐고 또 2명의 그 입김이 좀 더 세졌기 때문에 그 7경주는 특별 문자로 밀카스톰과 대대장 양쪽 사이드에서 멋진 뒷심을 발휘하면서 쌍승식 34배 적중이 잘 됐습니다. 자, 금요경마, 토요경마 정말 여러분들께 좀 전혀 뭐라 그럴까요? 아쉬움도 남기지 않았고 일단은 전송해드린 문자가 모두 다 적중이 됐었기 때문에 축하 전화도 참 많이 받았었는데 일요경마가 또 요번 주 좀 아쉬웠습니다. 금강대왕과 이제 아이스타트 그거 하나 적중을 빼고는 좀 비켜나간 경주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금요일 토요일날 연속으로 저희들과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기분 좋게 경마장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자, 일요경마 때 조금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 역시 또 요번 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요번 주 월말경마를 앞두고 한 주 더 있죠? 요번 주는 이제 요번 달은 5주 경마니까 자, 3연타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월요일부터 새벽이 머리를 맞대고 좀 착실하게 또 해냈습니다. 월말경마 다음 주까지 3연타에 대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자, 기분 좋게 한번 금요경마를 출발해보죠. 국산 5분의 1000m부터 1경주 시작이 되겠습니다. 두 마리가 역시 이제 이번 금요경마 1경주를 분석하면서 3명의 전문위원들이 공통된 의견 모아졌던 그런 경주입니다. 1번 천하통일과 6번만 행운신화인데 각각 한 마리씩 양쪽 위원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자, 민태민 위원. 1번 천하통일이죠. 직전에는 아트스타가 1번 게이트 2점을 안고 밀고 나왔어요. 초반에 발주는 천하통일이 월등히 좀 빠르게 끊었는데 선행을 넘겨주고 나서 다소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신의 마필이었던 원일 루키한테 중반에 좀 덜미를 잡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번 게이트 2점의 유연명 기수의 재기승 선행까지도 이번에는 무조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1번 천하통일을 믿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김주원 의원. 예, 1번만 천하통일을 저 역시도 세게 보고 있습니다. 훈련 때 국산 1군의 가슴으로라는 상위군 마필이랑 병합을 정말 강도 높게 했어요. 채찍에 대한 반응뿐 아니라 역시 크리켓 자마답게 성장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빠른 모습이 매일같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1번 게이트 2점이라면 큰 실수 없이 선행 버티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1번과 동일 마주죠. 6번만 행운시다도 1번의 선행 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쫓아서 바로 두 번째 자리만 잡는다라면 1경주는 뭐 이번이 마주의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이 최저 배당이 어느 정도 좀 인정되는 경주가 아닌가 해서 1번, 6번 두 마리의 우승 다툼이 좀 유력해 보이는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마들 중에서 이제 그 잠재력이 좀 기대가 되는 애들이 몇 마리 있는데 저희 오두마번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1번이 앞서는 정리하고 6번 행운신화가 데뷔전 때 준비 안 하고 대충 따라가면서 순발력만 보여줬던 것과는 다르게 두 번째 경주 만에 확연히 적어도 잘 된 그 효과를 드러내면서 입상을 끊어냈는데요. 역시 이보지 마주 두 마리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는 경주입니다. 자, 박대박은 6번만 행운신화에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추천하는 마필 1경주 1번, 6번,
일단은 원틀로 엮어놓고 금요경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로 갑니다. 국산 5군의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 경주는 입상권 전력들이 조금은 더 많아진 그런 경주인데, 민태민 위원의 추천 경주로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13번의 원일 루키가 이제 경부대로의 모기의 형제 마필이에요. 등치는 그렇게 무람해 보이진 않는데, 역시 혈통이 좀 어디로 가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딱 어울릴 만큼 근성이 좋은 모습으로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화려하게 신고식을 치러냈습니다. 더 잘 뛸 것으로 봅니다. 한 번 오고 조금 또 쉬르다가 한 번 오고 이런 정도의 마필 사이즈를 보진 않기 때문에 조금 빡빡해진 데뷔전보다는 좀 더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이겨낼 것으로 보고요. 13번 원일 루키를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주현 위원. 예, 저는 6번마 지복만세를 이번에는 좀 세게 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고요. 이 마지막 11경주에 출전하는 국산 2군의 파워풀라메라는 마필과 이번에 강도 높은 병합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 근성 자체가 매경주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강한 3대와의 병합 속에 제 근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실시를 했는데, 훈련 내용으로는 최근보다 무조건 더 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그 착승권에서 큰 차차 없이 도전력을 뽐내고 있는 마필들이 몇 마리 있어서 기본적인 배당이 받쳐줄 경주로 평가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초이스한 민태민 위원의 추천 배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성입니다. 충마가 강하게 서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고만고만 입상권에 좀 도전 가능한 마필들이 여러 마리 포진해 있는 인기만 적전 구도인데, 보여준 능력과 앞으로의 보여줄 능력, 이 부분에서 제가 아주 세게 노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직전에 비해서 훈련 내용이 확실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선행까지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아나짜리, 인기도에서는 살짝 밀려있을 전망인데, 그 노림수 복병마를 아예 충마로 놓고 짭짤한 중고배당 한 7, 8배부터 시작해서 20, 30배까지 두루두루 그냥 적당선에서 때리고 받치면은 이거 무조건 돈 되는 그런 경주인 만큼, 자, 노림수만 놓고 한번 진하게 오전장 승부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면으로는 6번 지복만세하고 13번 원일 루키의 순발력이 조금 더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6번 지복만세도 무작정 밀어붙인다고 해서 앞에만 뜨면은 또 되는 것도 아니고 힘한 배가 조금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13번 원일 루키는 또 게이트가 외곽이기 때문에, 자, 이 두 마리를 포함한 선두권 속에서 자, 이 민태민 위원이 자신감 있게 앞장을 뜬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아나짜리이기 때문에 배팅 값어치는 충분합니다. 오전장 이경주는 민태민 위원의 아나짜리와 함께 좋은 결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국산 5군의 1300m 경주입니다. 지봉 시리즈가 하나 더 나왔네요. 4번마 지봉스타가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 저희 오든마번에도 세 번째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는 6번마 신천여망이 뭐 데뷔전에서는 사실 대충 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인기도에 어울리는 그런 만물이 아니라 뭐 직선주로에서도 2착은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욕적인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도 채찍발이 아주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다음 기회를 보는 그런 느낌이 아주 진했던 3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봐줘야 되는데, 거리가 또 1300m로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변수가 되겠습니다. 민태민 의원의 추천 마필 먼저 한번 들어보죠. 아마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10번 해피사운드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부터 1300, 그리고 직전에도 역시 1300m에 출전했는데, 당시에 외곽 선행을 갔던 히말라야 기상인가요? 그 말하고 이제 병합을 상당히 좀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면서 지구력 한 발에 부족함이 드러냈는데, 이게 좀 주행할 때 보면 앞다리가 높은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잘 나가는 컬러즈 프라이의 자마죠. 부산의 경남신문배, 나팔이라든가 돌아온 현표, 이 두 마리 1, 2착 했던 말이 모두 다 컬러즈 프라이의 혈통입니다. 10번 해피사운드, 이번에는 거리 경험도 있고 선두력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복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뷔전 때 그 취약점으로 지적이 됐었던 순발력이 좀 더 낮은 모습을 보이면서 1300m를 꾸준하게 지금 적응해 가고 있는 10번 해피사운드를 지명을 해주고 있고요. 김주원 의원. 예, 저도 박대박 위원님께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6번마 신천여망을 재밌게 보고 있고요. 데뷔전 때 원래 나올 인기보다 정말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제 배당판 소스가 난무했던 경주 속에서 결국에는 마감 배당 인기 1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말 타는 거 보면은 야 이게 인기 1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실전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체구가 작아도 채찍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라스트 물고 튀는 DC 여러 가지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28조 마방에서 이번에 자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창욱 기수가 지난주부터 열심히 만들어 놨고요. 최근 인기만 타면은 조창욱 기수가 예전처럼 좀 불성실하게 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꼬박꼬박 돈 벌 말들은 싹 다 끌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부가 걸렸다면 6번만 신천여명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인기마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 4착을 들이대던 막필들끼리 몰려 나온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6번만 신천여망이 크게 꿀릴 것은 없고 잠재력으로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장악입니다. 여기 이제 10번만 해피사운드 민태민 위원의 추천 막필과 함께 3경주는 6번과 10번을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갑니다.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자, 허벌나게 뛰었습니다. 데뷔전 때. 기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3조의 차세대 기대주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4번만 누리 라인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김지훈이야. 네, 엄청 세더라고요. 11마 신차 압승이었는데 뭐 액면뿐 아니라 기록에서도 1분대의 벽을 막판에 여유를 부리면서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마필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중거리까지는 하위군에서는 적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1군까지 쾌속 승부날 3조 기대 외산 시네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도 꽤 싹수 있어 보이는 시네마필 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캐리비안 태풍 6번을 달고 있고요. 또 7번 라이언 메탈 같은 마필도 기본적인 주행이 잘 잡혀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한 발 앞서서 보여준 마필, 보여줘도 너무 보여줘버린 누리 라인이 이제 두 번째 더 날개를 달고 날아갈 그런 상황이라 무슨 이런 놈이 다 있나 조금 좀 처음 뛰어보는 실전에서 좀 6번, 7번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기존 마필 중에서는 글쎄요 1번만 초록산이 이번에는 기습 한번 강공을 때려볼 수 있는 조건이라 4번과 함께 1번을 좀 먼저 봐주고 싶은데 민태민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초록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바레츠 마린을 놓고 한번 때려봤던 말인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은 분명히 있었어요. 뭐 크게 김용근 기수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름대로 좀 열심히 타고도 기대 이하의 발걸음을 좀 보였기 때문에 원게이트에서 이거 강에 또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행검사 때 순발력을 못 보였지만 할렌스 홀리데이라고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7번 라이언 메탈을 좀 권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새벽 훈련 때 부경드림이라는 말하고 연일 병합 조교를 타이트하게 시행을 했고요. 500km 마필답지 않게 목을 쓰는 자세에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4번 누리라인이 안쪽에 초록산을 넘어서 선행을 접고 나올 때 바깥쪽 말들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는 판단돼요. 그래서 7번 신마 라이언 메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초록산을 기대감을 좀 낮추고 싶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누리라인하고 초록산이 주행심사를 같이 받았을 때 둘 다 야, 이 제법 뛰겠다라는 좋은 평가를 내렸었던 입장에서 9월달 데뷔전이나 직전 경주는 좀 조건이 계속 불리하다. 그렇게 해서 좀 제외했었던 마필이라 점수를 좀 실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막권까지 한번 사봤던 또 민태민 위원은 그걸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잠재력이 높게 평가된다라는 7번만 라이언 메탈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4번이 정리하면 역시 이제 2착 싸움에서는 그죠? 신의 마필들 중에서 조금만 걸음발이 좀 빡센 놈 나와버리면은 그렇게 또 굳어 들어오는 게 부산 경마기 때문에 자 어쨌든 3번만 누리 라인을 축으로 때리고 받치고 2구멍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력 한방 승부를 보고 한 마리를 받쳐가는 정도로 정리하면서 4경주 다들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부산 5경주 민태민의 책 펴세요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레이스에는 뭐 묻지마 대가리가 서 있죠. 바로 11번 김용근 기수의 서울 블릿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현지에서 뛰다 온 마필답게 직전 데뷔전에서 여유있게 선행을 나간 이후에 직선주로에서도 그냥 말 가는 대로 툭툭 밀어만 주면서 11마신 차이의 압승을 거둔 것이 서울 블릿입니다. 이번에 국산 3군의 하이키와의 병합을 하는데 뭐 하이키를 압도할 만큼 걸음이 좋아요. 바깥쪽 11번 게이트지만 무난히 다시 한번 단독 선행으로 여유를 보일 수 있는 말이 11번 서울 블릿입니다. 따라가도 돼요. 선행도 되고요. 11번이 일단 세게 보이는 경주인데 후차권 일단은 복병마들이 몇몇 도사리고는 있지만 인기만 두 마리가 그래도 나아 보입니다. 첫 번째 말은 3번 테이크홀이죠. 이게 지난 9월 21일 날 서승훈 기수가 타고 날라왔던 말. 그 전에 8월 24일 날도 공교롭게 서승훈 기수가 첫 입상을 끌어냈던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직전에 너무 초반에 서두르다 보니까 지구력 자체가 현저하게 좀 무너졌던 모습이었는데 이 9월 21일과 8월 24일처럼 안정적으로 그냥 보내놓고 차분하게 추입을 한다라면은 이 레이스에서 안 될 이유가 없는 인기마가 맞습니다. 3번. 자, 또 다른 노림수가 7번 글로벌 강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예전에는 그 단거리 때는 짧은 선행마에 속했는데 최근에 1300을 연거푸 뛰면서 선행을 쉽게 못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력이 보강이 되면서 지금 말의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직접 김정훈 기수에서 이번에 김동영 기수로 또 안장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서울 블릿이 굳이 선행을 고집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 글로벌 강호가 기습적인 선행까지도 나서볼 수가 있는 조건이고 뭐 11번이 중반에 갈아엎더라도 그 두 번째를 결대로 곱게 따라가 준다라면은 7번 글로벌 강호가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나머지 복병 중에 제가 조금 째고 있는 게 한 마리 정도 있는데 그 말은 현장에서 좀 상태를 볼게요. 현재로서는 11번 서울 블릿을 축으로 해서 인기마 두 마리 3번 테이크홀과 7번의 글로벌 강호 11 놓고 37 두 방 정도로 일단 압축을 하면서 이번 5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4분의 1200m 경주입니다. 선행 조건이 마련되면서 지난번 다시 또 살짝 일어나는 모습 보였던 1번마 기대하라가 가장 안쪽에 포진이 되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능력 마필로 하이븐에서는 분류가 되는 6번마 맥앤치즈가 있고 여기 이제 순발력 있는 9번, 10번 이 원먼트는 참 게이트 조건이 좋지 않고 편성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편성운이 좀 좋으면은 능력이 좀 못해도 2연장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원먼트는 그런 좀 운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막권용은 안 되겠고. 자, 이번 6경주가, 발발이 같은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하는데, 김주원 의원이 이번 경주에서 승부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미리 낙인을 찍어 놓은 그런 경주입니다. 민태민 의원의 추천 마필 먼저 들어보고, 김주원 의원이 이번 6경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태민 의원. 자, 11번 미라클 라인을 세게 보고 있습니다. 렉텐트 히트의 점화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잡지 마라는 말을 비롯해서 많은 마필들이 외산마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데뷔전 때 스피드 자체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는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중속 자체도 엄청나게 보강이 됐고 말이 그야말로 직선에서도 밀면 미는 대로 탄력을 받더라고요. 그 당시에 2등 왔던 어프로치 이거 뭐 지난주에 1500m를 바로 소화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물론 잠재력 있는 싹수 있는 신마들이 좀 보이지만 11번 미라클 라인이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잘 되는 마방이에요. 3조 마방에 지금 내년도가 더 기대되는 마필들이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그 속에서도 역시 미라클 라인은 굉장히 빛이 나는 존재 중에 한 마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외곽에 역시 승부 마필이지만 14번 월드 윈도 21조의 희망으로 커갈 수 있는 그 싹수가
식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1번 미라클 라인을 우리 민태민 위원이 언급을 해줬다면 저는 14번 월드윈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6경주 추천 경주의 배경을 김주원 위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2세 마들과 3세 이상 말들의 혼전 양상입니다. 결론적으로 2세 마들이 세요. 2세 마가 5마리 있는데 게이트 순으로 1번, 6번, 9번 외곽에 11, 14까지 아마 결과도 이 5마리 2세 마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판 흐름도 아마 그렇게 흘러갈 것 같고요. 자, 이 2세 마들 가운데 2마리는 제가 확실하게 잘라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일단 팔릴 수 있는 마필 가운데 2마리를 제가 잘라낸다라는 게 이번 경주 승부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남은 3마리 가지고 사실상 한방 막건에 집중을 하면서 한 마리만 받쳐갈 예정이에요. 그 살아남는 말 중에 하나가 11번마 미라클 라인인데 뭐 결론적으로 얘를 놓고 때리는 건 아니지만 후차권에서 가장 세게 보는 말이 11번이 맞습니다. 하지만 놓고 때릴 말은 11번의 액면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말을 믿고 때릴 수 있는 승부이기 때문에 뭐 11번과 들어와도 한구라 받침개 들어와도 충분히 돈이 되실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만 2마리 잘라내고 딱 3마리 가지고 때리고 받치기 2방으로 시원하게 한번 승부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6경주는 미라클 라인에다가 일단 때린다. 미라클 라인이 뭐 빠지기를 먼저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미라클 라인만큼 미라클 라인이 모을 인기만큼 또 강한 자신감을 우리 김주원 의원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뭐 한방 승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빠져도 미라클 라인이 빠지지 제가 세워놓은 축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시작되는 6경주인 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한번 원틀 시원하게 승부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6경주 김주원 위원의 추천 경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7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300m 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고 단승식 1점대 또 깜빡깜빡거릴 존재가 있습니다. 7번만 다이나믹 대시를 축으로 꼬리를 찾아라. 이게 이제 이번 7경주에서의 또 배터들이 해야 될 이제 그 전략 방법이 되겠는데 7번을 축으로 꼬리 마필 어떤 게 나올지 혹은 또 7번만 다이나믹 대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양쪽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태민이요. 다이나믹 대시는 강축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 예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원결이가 얘를 피해서 그 다음 주로 도망갈 정도로 상당히 사이즈가 자타공인의 능력마예요. 거리까지도 1300에서 1300으로 1400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무난히 연속 우승까지도 점칠 수 있는 능력마고 여기에 붙여서 무조건 한 방 때리고 싶은 말이 9번의 금포 여장군입니다. 지난 8월 13일 날 상당히 선두권이 타이트했던 경주에서 선입으로 호기록을 내고 우승을 했던 말인데 그 이후에 영광의 제국과의 경합으로 완전히 무너졌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내용으로 한번 놓고 한번 때렸는데 이게 당시에 그날 오전에 이성재 기수하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남은 경주들을. 그래서 적임 기수, 최시대 기수가 못하고 당일 김도현 기수로의 안장이 교체가 됐는데 이게 늑발을 내버렸습니다. 레이스가 완전히 후미에서 꼬이고 흙도 많이 맞고 이런 전개였는데 라스트 안쪽에서 밀고 나오는 추임력이 확연하게 살아있었어요. 이 말은 분명히 외곽 번호가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 적임 기수, 최시대 기수로의 또 안장 교체가 이번에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9번은 꼭 막건을 사야 된다. 사야 될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대시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마필들은 뭐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만 부러져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마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라면은 금포 여장군 이제 힘한 배가 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일바따로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민태민 의원의 추천 내용이었습니다. 김주원 의원. 예, 이 7번마 다이나믹 대시가 이제 4연승 도전인데 뭐 이번까지는 저 역시도 복승식의 축으로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얘랑 같이 뛰었던 직전에 2마리가 있죠. 1번마 버니스 그릴과 6번마 빛나는 순간. 저는 이 2마리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직전 이 다이나믹 대시가 뛰었던 레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4코너까지의 전개가 이 맨스타의 기습 선행 때문에
모든 마필들이 선두컵 페이스에 휘말렸던 그런 경주라 추입 자체가 안 됐어요. 다들 우르르 서두르다 보니까 직선에선 이제 좀 허접한 이 라스트 200m 기록으로 다들 결승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참고 탔다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이 1번마 버니스 그릴리와 6번마 빛나는 순간이고, 직전에 이 다이나믹 대시와 같은 레이스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어차피 7을 인정하고 2차 보고 타는 경주라면 좀 더 편안하게 기승해 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뭐 걸음 다 나온 마필들 속에서 직전 이 자동빵 좀 아껴진 걸음까지 있다라면 1번, 6번 복병권이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가 튀어나가든 그건 큰 문제 되지 않고, 다이나믹 대시가 결국 직선주로 초중반에는 판도를 다 갈아엎어버릴 겁니다. 5번 라뿌아르 때가 들어온 것이 그때 그 톱 에드머럴이죠? 톱 에드머럴이 판때기를 싹 쓸어버리니까 이제 되는 마필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이 라뿌아르 때 거의 뭐 주워 먹으면서 버틴 2착인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6번마 빛나는 순간이 다이나믹 대시한테 한 자리를 맡겨놓고 주워 먹기로는 일단 딱 좋다라는 우리 김주원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라뿌아르 때한테 진 거가 아니죠. 사실 이제 다시 만나면 내가 너는 무조건 이긴다는 자신감이 무조건 있으면 앞에 또 9번마 금포 여장군입니다. 자, 두 가지 마건 모두 다 설득력이 충분한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7번 다이나믹 대시를 축으로 9번 금포 여장군과 6번마 빛나는 순간, 이 두 가지 마건을 저희 방송에서 먼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로 갑니다. 혼합 3군의 거리가 이제 1800m로 늘어나는데, 자, 이번 1800m는 일단 4번마 프로페서 실버, 머리가 조금 높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잘 뛰고 있어요. 또 강자들을 또 잘 이겨내면서 좋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1800m에 대한 어떤 그 검증된 바가 없는 마필들끼리 한판이라면은 당연히 4번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경주입니다. 김주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해당 거리 1800을 뛰어본 말은 3번, 5번 이 두 마리밖에 없고, 얘네 두 마리 역시나 장거리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뭐 프로페서 실버 입장에서는 이 동등한 조건에서 이 거리만 늘렸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기세로 보나 안장으로 보나 일단 4번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시작해야 될 경주가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축은 4번을 세워놓고 이제 후착을 결정해야 될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후차권에서 좀 먼저 보내드리고 싶은 마필 한번 민태민 위원한테 맡겨보겠습니다. 일단 인기마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말이 6번 고스트 블론드입니다. 지난번 다이나믹 대시라는 현군 최강자를 만나면서 이게 12번 게이트에서 완전 레이스가 꼬여버렸습니다. 1350m를 자리 못 잡고 돌다가 날아갔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은 데뷔 당시부터 고배당으로 꾸준히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고스트 제퍼라는 말의 자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페르시아 왕자의 북의 형제마입니다. 1800이 저는 딱 적정이라고 봐요. 뭐 2000이 넘어가면은 다소간의 거리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유연명 기수로의 또 안장 교체, 탄탄한 안장으로 교체가 됐고, 기존의 마필들이 워낙 상대마들이 좀 4번 빼고는 센 말들이 없기 때문에 선두권 보내고 한 두세 번째 따라가면서 고스트 블론드가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4번을 축으로 우리 민태민 의원의 추천 마필 하나 들어봤습니다. 6번마 고스트 블론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인기 마필들 가능성이 높죠. 1번마 노블 자이언트, 어쨌든 뭐 3착을 연속으로 갖다 대고 있는데, 프로페서 실버를 쫓아서 그 당시에 3착을 왔고, 또 예전에 고스트 블론드하고도 좋은 모습을 주거니 받거니 했었던 전적이 있는 마필인 만큼 1번마 노블 자이언트는 큰 하자 없다면 현장까지 조금 더 가능권으로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프로페서 실버를 축으로 역시 구멍수 줄여서 때리고 맞춰야 되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9경주 갑니다. 국산 3군의 1300m 경주입니다.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지난번에 2착을 오긴 했는데, 이제 승군을 해버렸습니다. 1번마 리설 여왕부터 지난번 승군 무대에서 1400m 나와가지고 빠른 페이스를 경험해봤던 14번 무한 스피드까지 1번부터 14번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제법 복병권으로 나름대로의 노림수를 둘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하는데 이번 구경주는 박대박이 추천 경주로 일단 초이스를 했고요. 양쪽 위원들의 추천 마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태민님은 7번 푸르네이스가 최근에 발걸음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9월 19일 날 제가 예시장에서 말이 너무너무 좋다. 한번 믿어보자. 그 직전 경주는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컨디션이 살아났기 때문에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에는 선행을 못 가고도 선입으로의 가능성마저도 충분히 끌어냈고요. 이번에 3위 승군의 조성공 기수 안장으로 또 교체가 됐다면은 아낄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7번 푸르네이스 동일거리 출전이고 안 갈 일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걸음을 좀 늘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채찍 과다 벌금을 먹고 그걸 감수하고 꾸겨서 집어넣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송경인 기수. 자, 3착 승부니만큼 조금 더 좀 우아하게 디테일한 그런 말머리를 해줄 수 있는 등짝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푸른 에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민태민 위원의 의견이었고요. 자, 김주원 위원. 예, 저는 4번마 골든 레스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8월달 혼합 4군 경주에 출전해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설동문 기수와 줄곧 해왔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 국산 3군 첫 도전에 제법 상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라스트 한타 싸움에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는 판단이고요. 이제 3군까지 올라왔으니까 설동복 기수가 물론 못하는 건 아니지만 등짝 교체를 통해 좀 더 나은 능력을 이끌어내보자. 한상복 조교사가 이번에 유연명 기수를 초이스를 했습니다. 최근보다 무조건 더 뽑아줄 수 있는 등짝이고 훈련 상태도 좋고요. 선두권을 충분히 나서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4번마 골든레스 직전보다는 무조건 더 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0월 24일 구경주 때 선전을 해줬던 마필들 두 마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추천 마필로 푸른에이스와 함께 골든레스를 양쪽 위원들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역시 10월 24일 구경주가 이번 경주의 어떤 그 배팅의 각을 잡는데 포인트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아주 너무나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구멍수 없습니다. 믿는 축마가 있고 후자권에서도 딱 사야 될 마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집중적으로 단순한 추천 경주가 아니라 배팅의 강도를 한번 올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후반부 구경주를 박대박이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 10경주로 갑니다. 국산 2군 1400m 경주입니다. 울트라블루가 전 경주도 너무 여유있게 지금 상대들을 제압해냈기 때문에 그 타임만 갖고 여기다 갖다 대도 국산 2군이고 뭐고 이건 또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울트라블루를 이제 막 승권한 니까지 게 되겠냐, 이거를 좀 막을 상대가 사실 눈에 확 보이진 않아요. 알파 트리플이 얼마나 좀 빨리 회복세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국산 2군의 중급 편성이 조금 알파 트리플이 출전하는 경주는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알파 트리플은 우리가 그 오두막원에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번 10경주에서의 추천 맞기를 민태민 위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트리플은 이제 점차적으로 공백 이후에 발걸음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저는 노려볼 수 있는 복병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 지금 저마다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좋고 경주 조건도 유리하기 때문에 과연 14번이 이 틈새를 노리고 지금 복병으로 자리를 잡을지 그거는 현장 가서 한 번 더 결정을 내려봐야 되겠고, 자, 저는 4번 황금빛 지중해가 비록 2위 승군에 걸려 있지만 2등 안에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말로 보고 있어요. 울트라블루는 아무래도 스피드 일변도로 뛰는 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번에 승군전에 안쪽에 1번, 2번이 좀 밀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외곽에도 11번 세계 최고를 비롯해서 좀 빠른 말들이 울트라블루의 편한 그 선행 조건을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4번 황금빛 지중해가 직전에 이어서 조성공 기수 다시 한번 호흡을 맞췄고, 이번에는
정상 주기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4번이 2등 안에는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타임에서도 충분히 울트라 블루만큼의 기록을 끌어낼 수 있는 뭐 능력 마필이죠. 4번만 황금빛지 중에 추천이 나왔고요. 그리고 김주원이요. 예,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 6번을 강축으로 놓고 일단 액면으로는 4번, 5번이 둘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승군 착순에 걸려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이제 두 마리 모두 승군 착순 때문에 좀 얼레벌레하는 그림이 발생됐을 때 이제 사고 칠 수 있는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게 외곽에 있는 13번만 조광이 되겠고요. 비록 안 말리긴 하지만 경남도민 7배를 비롯해서 이제 9월달에 있었던 GC 트로피 특별 경주까지 이제 마방에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굵직한 이 대상 경주 특별 경주에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달 출전 예정이었다가 한 달 더 딜레이가 되긴 했습니다만 훈련 때 보니까 걸음 이상 없더라고요. 어차피 6번이 이 빠른 스피드로 선두권을 빠르게 제압을 하고 후차권의 4번, 5번이 승군 착순 때문에 얼레벌레 하는 그림이 발생이 되면 뭐 4, 5 지워놓고 나머지 말들은 별거 없습니다. 충분히 저는 어부지리까지도 이 조강 입장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오두막은 끄트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13번 조광 아주 감량이점이 확연하게 눈에 두드러집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그 14번 알파 트리플을 잠깐 언급했던 것은 이제 한지 마필이다 보니까 오히려 14번 알파 트리플에 조금 노련한 기술을 기존시켰다면 울트라블루가 지금 상승세가 더 꺾이면 안 되는 마필이다 보니까 확연하게 2군 수급 무대까지 먹을 수 있는 1400이라 좀 확실하게 양동작전을 구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14번이 6번을 도와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조혜영 기수가 기본 스피드만 갖고도 이제 한 6번을 보내놓고 외곽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각자 돈벌이로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만 울트라블루 자력 우승을 계속 해오고 있는 마필만큼 점수 충분히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기 마필 중에서는 4번만 황금빛지 중에 변함없는 경쟁력 그리고 전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13번 조광의 꽃바닥까지 이번 10경주는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배팅 가치를 살펴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경주로 갑니다. 국산 2군의 19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제 4주차를 맞이해서 국산 2군의 핸디캡 경주가 조금 빡빡한 느낌을 주는 편성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양쪽 위원의 추천 마필 먼저 들어보는 그런 11경주로 풀어보겠습니다. 김주원이요. 예, 추천말은 6번말 라운프라다입니다. 직전에 제가 현장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선행을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 못 갈 가능성도 있고 마방에서도 선행 강공을 지금 생각하고 있진 않다. 결국 따라가다 보니까요. 원래 보여줬던 주력의 절반도 못 보여주고 뻗어버렸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혼자 뛰었을 때 잘 뛴다라는 게 직전 경주를 통해 명확하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마방에서 이것저것 절 것 없이 선행 강공 승부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일단 뭐 유현명 기수와의 꾸준한 호흡으로 이제는 마필의 특성도 정확히 파악했다라는 판단이라 빠른 말 없는 경주에 일단 앞장만 성공하면 이 9월 28일 날 보여줬던 이 파괴력을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민태민이요. 4번 파워풀 라메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아마 GC 트로피 컵에서 난다긴다는 샌말드라고 붙어서 3등까지 올라와서 기염을 통했던 그런 말인데 휴양 공백 이후에 말이 상당히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직전에도 제가 이거를 포티큐어 놓고 한번 승부로 때렸다가 노조모 기수의 좀 초중반 무리한 말머리로 인해서 졸전을 했는데요. 일례적인 예로 이제 김주원 의원이 라운프라다를 말씀해 주셨는데 9월 28일 날 얘가 말도 안 좋았고 당시 57kg를 받은 상황에서 선행 갔던 라운프라다하고 불과 3마신 정도의 격차밖에 안 났다는 거죠. 그 당시에 라운프라다가 55kg, 지금 56이죠. 파워풀라면은 57에서 지금 54.5로 직전 대비 그때 대비해서 9월 28일 대비해서 무려 핸디 차이가 3.5나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다나카 기수가 호흡을 꾸준히 맞춰왔던 말이기 때문에 파워풀 라메가 이번에는 6번이 선행 가더라도 두세 번째 따라가면서 근성 발휘 저는 가능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4번마 파워풀 라메, 그리고 6번마 라운 프라다, 둘 다 이제 순발력을 기반으로 뛰는 마필들 두 마리를 양쪽 위원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빠른 마필들이 꽤 많아요. 뭐 8번마 바다강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기습적으로 또 밀고 나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0일 경주, 마지막 경주는 배당판 인기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충지 직선줄에서 새로운 싸움이 또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감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일 경주는 복병을 놓고 마무리하는 그런 배팅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4번 파워풀 라메와 6번 라운 프라다를 배팅권에 가져가시되, 여러분들이 또 쬐고 있는 복병감의 마필이 있다면은 이번 금요경마 10일 경주에서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10일 경주 조금 더 현장까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좋은 경마 하시고 마지막 10일 경주 배당으로 잘 잡아내는 그런 금요 경마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토요 경마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